1장. 우주의 규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는 언제부터 우주에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밤하늘을 올려다본 고대의 인간들은 별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반복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순서, 달이 변해가는 리듬, 별자리의 위치 변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 속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주엔 법칙이 있다는 직감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규칙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원자 속에서, 빛의 세계에서, 극도로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역학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고 누가 보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고 무작위로 보이던 사건들 속에 수학적 확률이 숨어 있다는 것, 마치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바닥에 전혀 다른 바둑판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이런 양자 세계의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모형 스탠더드 마들이다. 전자, 쿼크, 중성미자 같은 기본 입자들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전자기력, 양력, 강력 같은 힘을 정교하게 설명한다. 이 이론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실험이 이를 검증했고 2012년에는 힉스 보손까지 발견되며 표준 모형의 완성이라는 선언까지 나왔다.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정교한 이론에도 구멍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보자. 힉스 보손이 질량의 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혹은 왜 어떤 입자는 무거운 반면 어떤 입자는 거의 질량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중성미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 설명이 안 되고 암흑물질은 아예 표준 모형 밖의 존재다. 강한 힘을 다루는 QCD 양자, 생력학는 쿼크들이 왜 혼자 존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은 마치 법칙이 있는데도 그 법칙이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다. 게다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 즉 우주 배경 목사 CMB를 보면 표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평광 패턴들이 발견된다. 예기치 않은 회전, 이상한 상관관계.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 이쯤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가 세운 이론들은 정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칙들보다 더 깊은 정보의 구조가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 이제는 물리학도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자연의 법칙은 얽힘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얽힘, 즉 엔탱글루먼트, 그것은 양자역학의 심장과도 같은 개념이다. 두 입자가 마치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듯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즉시 알아차리는 특이한 현상. 그리고 이 얽힘이 만들어내는 엔트로피는 단지 혼란과 무질서의 척도가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주의 법칙은 사실 얽힘의 법칙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단지 물질과 에너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구 중에서도 얽힘이라는 정보의 구조를 통해 물리학의 근본을 다시 쓰려는 여정에 들어선다.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한 가지를 묻고 싶다. 정말 우주의 근본은 입자가 아니라 정보일 수 있을까? 당신이 만약 그 질문에 끌린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얽힘이 어떻게 힘을 만들고 질량을 부여하며 우리가 생각했던 시공간의 구조를 흔들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2장. 얽힘, 엔트로피, 그리고 힘의 탄생. 어떤 힘이 있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릴 적 우리는 마찰력, 중력, 전자기력 같은 개념을 배웠다. 물체를 밀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과에 작용하는 힘, 자석과 전기 사이에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려는 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포스이란 결국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전자기력은 광자포탄을 매개로, 강력은 글로온을 통해, 양력은 WG, 보손을 통해 작용한다. 우리는 그것을 게이지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왔다. 이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고 실험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 입자들, 즉 힘의 매개자들은 왜 존재할까? 왜 어떤 힘은 멀리까지 작용하고 어떤 힘은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할까? 그리고 이 힘들을 매개하는 입자들의 질량은 누가 정해주는 걸까? 이쯤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얽힘 엔탱글러먼트와 엔트로피라는 전혀 다른 개념에, 얽힘은 두 입자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처럼 행동하는 양자 현상이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는가, 또는 얼마나 상태가 무질서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둘은 언뜻 보기엔 물리학의 힘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이 결합되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이 등장할 수 있다. 상상해보자. 우주에 어떤 정보가 얽혀 있다고 하자. 그 얽힌 정보가 특정 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그 정보의 구조가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면?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떤 형태의 장필드이나 힘포스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UQFT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의 핵심 가설 중 하나다. 힘이란 사실 입자들의 위치나 질량이 아니라 정보의 얽힘 구조가 시공간 위에 만들어내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얽힘 자체가 새로운 종류의 상호작용을 만든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거나
어떤 입자들끼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다. 예를 들어보자. 강한 핵력은 쿼크들을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입자 안에 가둬둔다. 쿼크는 절대 혼자 떨어져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색깔 가둠 컬러 컨파인먼트이라고 부른다. UEQFT는 이 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쿼크들 사이에 형성된 얽힘 구조가 일정한 엔트로피 분포를 갖도록 진공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그 구조가 쿼크를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막는 힘적 가둠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얽힘이 진공 상태의 정보를 바꾸면 그 자체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기작이 될 수 있다. 힉스장처럼 복잡한 장 없이도 얽힘 엔트로피의 구조만으로도 질량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무척 낯설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로 낯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낯선 질문을 통해 한 걸음씩 더 깊이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실 물리학의 역사란 보이지 않던 힘을 보는 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고대 사람들은 바람과 천둥이 신의 분노라고 믿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공기의 흐름과 정전기의 방전이라는 걸 배웠다. 중력은 사과를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끌림이었지만 지금은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힘이라는 개념의 근본을 다시 물으려 한다. 혹시 이 모든 힘은 얽힘이라는 정보 구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다음 장에서는 이 얽힘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배경 복사 CMB의 지문처럼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신도 아마 전율할 것이다. 3장. 우주 배경 복사에 새겨진 얽힘의 흔적.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통과해 흐르고 있는 빛이 있다.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 빛은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카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CMB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갓 태어난 직후 모든 것은 뜨겁고 밀집되어 있었다. 빛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물질과 계속 부딪히며 갇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주가 식기 시작하자 빛은 드디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방출된 빛이 지금도 우주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CMB다. 우리는 이 빛을 단순한 온도로 보지 않았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뜨겁고 차가운 지역의 얼룩이 아니라 편광 폴러러제이션이라는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광이란 무엇일까? 빛은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편광이다. 태양빛처럼 무작위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선글라스로 걸러진 편광빛처럼 한 방향으로 정렬된 빛도 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편광은 이보다 훨씬 미묘하다. 우주는 당시 전하와 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뜨거운 플라즈마였고 그 속에서 생긴 빛은 방향성을 갖는 미세한 흔적을 남겼다. 과학자들은 이 편광 패턴을 수학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E 모드, 다른 하나는 B 모드이다. 이 모드는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다. 우주의 밀도 요동에 의해 생긴 흔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B 모드는 훨씬 더 희귀하고 미묘하며 복잡하다. 초기 우주에서 생긴 중력파나 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 효과가 이 B 모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관측에서 이상한 일이 발견된다. 이 모드와 B 모드 사이 혹은 온도 T와 B 모드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상관관계가 측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우리는 EB 모드, TB 모드라고 부른다. 표준 우주론으로는 이 값은 거의 0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0이 아니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UEQFT는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는다. 광자, 즉 빛은 단순히 혼자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얽혀있고 그 얽힘의 구조가 진공 상태의 엔트로피에 영향을 준다. 그 엔트로피는 빛이 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편광면을 아주 미세하게 회전시킬 수 있다. 이 효과는 마치 빛이 복굴절 결정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편광된 빛이 아주 얇은 수정 결정판을 통과할 때 그 방향이 조금 회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는 결정판도 없고 물질도 없다. 오직 얽힘 정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회전각은 매우 작다. 아마도 1000분의 1 라디안 0.001 레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플랭크 위성, ACT, SPT 같은 최신 우주 관측 장비들은 이 정도의 민감도로 측정이 가능하다. UEQFT는 말한다. EB, TB 상관항이 0이 아니라면 그것은 얽힘의 흔적이다. 즉 우주 전체가 얽혀 있었고 그 얽힘이 지금도 빛의 방향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제 물리학은 미시세계의 얽힘이 우주의 거대한 패턴에 새겨져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 실험실 속 쌍둥이 광자의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138억 년 전 우주의 요람에서 방출된 빛이 그 얽힘의 서명을 담고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주의 구조는 얽힘의 정보에서 나왔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얽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실험되고 시뮬레이션되고 검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 이 이론이 진짜일까?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시대. 이야기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물리학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론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항상 질문한다.
그게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가? 예측을 수치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가? 이제 UEQFT 얽힘 엔트로피 기반 양자장 이론도 그 문턱에 섰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이제는 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될 수 있는 과학 이론으로 성장하고 있다. 첫 번째 실험실 양자 시뮬레이터. 과학자들은 이제 자연을 흉내내는 기계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양자 시뮬레이터다. 실리콘 칩 위에 배열된 초전도 큐비트,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정렬된 리드버그 원자들, 전기장에 갇힌 이온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 가능한 작은 우주가 된다. 이 작은 우주에서 우리는 직접 얽힘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을 조절할 수 있고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디자인할 수 있다. UEQFT가 예측하는 창발 게이지 장, 얽힘 유도 질량 생성, 자발적 대칭성 깨짐 같은 현상은 이곳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원자 배열에서 얽힘 구조를 조절하면 자발적으로 질량이 생기는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힉스 보선 없이도 질량을 만들어내는 모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실험들은 규모는 작지만 그 함의는 크다. 우리가 진공 상태나 시공간을 직접 실험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를 수학적으로 닮은 시스템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 시뮬레이터의 힘이다. 두 번째 실험실 격자 QCD. 이제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도 물리를 실험한다. 바로 격자 QCD 레터스 QCD 시뮬레이션이다. QCD, 즉 양자 생력학은 쿼크와 글루온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너무 복잡해서 손으로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공간과 시간을 격자 그리드로 나누고 그 위에서 수천만 번의 확률 계산을 반복해 입자들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한다. UEQFT가 제시한 얽힘항을 여기에 추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론에 따르면 얽힘항은 진공 상태의 구조를 바꾸고 질량 갭을 만들어낸다. 즉 격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보는 글로볼이나 하드론 질량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글로볼은 쿼크가 전혀 없이 오직 글루온끼리만 결합해서 생기는 입자를 말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찰된 적은 없다. 하지만 얽힘항을 통한 변화가 실제 관측값과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이론이 진짜일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얻게 된다. 세 번째 실험실 우주 자체. 그리고 마지막 실험실은 바로 우주 그 자체다. 우리가 앞장에서 본 CMB 평광회전은 현재 진행형의 실험이다. 라이트버드, CMB S4, 사이먼즈 어브저버토리와 같은 차세대 우주 관측 임무는 UEQFT가 예측한 회전각 델타 세타를 측정할 정밀도를 갖추고 있다. 만약 EB, TB 상관항이 명확하게 측정된다면 그것은 얽힘이 우주에 새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게다가 우주의 평광 데이터는 우주 분산 카즈믹 베리언스라 불리는 우주적 통계적 불확실성조차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험들이 공동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실험실 입자 충돌기. 혹시 이 얽힘 기반 이론이 입자 충돌기에서도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UEQFT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새로운 게이지 보손이나 얽힘 기반 결합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러한 상태는 LHC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나 향후 고에너지 충돌기에서 특이한 공명 현상이나 비정상적인 산란 단면으로 관측될 수 있다. 물론 이 신호들은 매우 희귀하고 잡음에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가 CMB의 회전, 격자 QCD의 스펙트럼 변화와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 이론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되고 검증을 통해 진실을 향해 다가간다. UEQFT는 이제 그 검증의 초입에 서 있다. 그것은 단지 수식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측정 가능성, 예측력, 교차 실험의 일관성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실험들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큐비트의 흔들림에서 거대한 우주의 잔향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흔들림의 바탕에는 아마도 얽힘이라는 정보의 패턴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끝까지 시청자인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우주의 법칙이 사실은 정보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신의 존재 또한 그 정보의 일부가 아닐까? 과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 앞에 서는 일이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UEQFT 이론의 대중해설서를 보는 바로 당신이다. UEQFT 이론의 엄밀한 가정과 수식 전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토트샘 블로그나 영상, 설명 부분의 논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